네, 오늘의 첫 번째 총선 시그널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서 일정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인터뷰는 저희 방송 직전에 짬을 내서 녹화로 진행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얼굴을 보면서 진행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표정이 또 상당히 생기가 넘치시는데요. 인천 현장선거대책위원회 어제 있었는데 수도권 원패스 공약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뭔가 회심의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수도권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은 이제 무제한 정액권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분보다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는 분이 훨씬 많죠. 예, 근데 이분들에게 보다 싸고 편리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할 때 서울시는 재정 여건도 되고 또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이어서 나섰는데 예, 경기도나 인천시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딱 맞추지 못한 예,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추진을 함으로써 지금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정말 생활비 항목 하나하나만 해도 정말 국민들이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총선을 계기로 해서 수도권 원패스를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험을 살리고 정부와 지자체들을 조율해낼 수 있는 저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우리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도 무차별 현금 살포라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피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무제한 정액 교통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네, 인천, 경기, 서울을 오갈 때 이 네. 원패스 하나만 있으면은 자유롭게 그냥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이면 뭐 지하철, 마을버스 다 되게 돼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 개념인데 앞으로 뭐 GTX라든가 더 비싼 그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예, 정책적으로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서울에서 쓰는 6만 5천 원 보다 더 저렴한 수준에서 설계를 하고요. 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되는 비상 상황에서는 그 정액권의 할인 비율을 정부 재정을 투입했으라도 몇십 프로 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당에서도 얘기를 한 게 국토부와도 협의를 하겠다, 좀 시작을 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뭐 앞선 장관이시니까요. 이게 정부와 조율도 어느 정도는 조금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대통령실하고 예, 국토교통부와의 기초적인 협의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석 달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면서 예, 이걸 추진할 때 필요한 사항이 뭔지, 왜 안 되는지, 그걸 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세밀한 검토를 다 하고 제가 소상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국회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중심 조정 역할을 해서 빠른 속도로 이걸 만들어 보자. 그 의지에 대해서는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 격전지, 수도권의 최대 격전지인 인천 계양을 후보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46, 원희룡 후보 42,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사실 인천 계양을 하면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오차 범위 내로 좀 좁히신 것 같긴 해요. 실제 지역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우선 전화로 하는 거고요. 예, 또 과거의 기록에 선입관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매일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로 뛰면서 저희 선거운동원들과 저희 지지자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예, 그런 여론을 접하고 있거든요. 네, 하루하루가 다르게 특히 지난 25년간 개항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한 게 뭐냐? 예, 이번에는 제대로 좀 바꿔보자. 이런 여론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쌓여가고 있는 주민들의 변화의 열망과 그 믿음이
웅덩이 문턱을 넘는 순간 예. 바뀔 텐데요. 저는 며칠 안 남았다고 봅니다. 며칠 안 남았다. 이제 13일 남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팽팽한 상태에서 예. 이거를 넘칠 거냐 못 미칠 거냐 그 네. 싸움인데요. 예. 당연히 채우고 올라가는 쪽이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주민들과 맨발로 뛰면서 하루 종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고 예. 일방적으로 선거 구호를 마이크로 트는 게 아니라 네. 주민들에게 말을 걸고 주민들이 못 믿어하는 거, 예.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들을 직접 듣고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라이브 방송 통해서 선거운동 하시는 걸 저기 서울에 있는 저도 많이 보고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선거운동을 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천수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너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천수 선수가 대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두 분이 뭐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렇게 도울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예. 축구를, 특히 여자 축구를 인연으로 해서 예. 지금 한 10년 가까운 그 의형제 같은 믿음이 유지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한 신뢰도 깊은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도 너무 뭐 저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 네. 그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천수 선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계양으로 이사를 와서 예. 대학교 갈 때까지 그 계산 이동 극동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네. 바뀐 게 전혀 없다. 40년간. 음.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는 본인도 개양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진정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자기가 도움으로써 예. 개양 발전, 고향 사랑에 자기도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냐. 네. 그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하고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예.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번에 개양 발전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개양은 이번에 반드시 바뀐다. 이런 의지를 더 다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당 대표다 보니까 전국 선거를 이끌면서 개양을 많이 찾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특히 계속 재판에도 출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본인도 약간 불만으로 토로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죄가 없어도 지장 없는 재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위원장께서 개양이야말로 또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대표 없이도 지장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저도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예. 제가 어이없어서 그냥 한마디 한 거고요. 네. 지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된 다음에 지역에 나타난 일정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요. 예. 그때 했던 뭐 김포공항 이전인 모든 공약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재판인이 당대표 역할이 문제가 아니라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받은 표값을 한 1도 보답을 안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개양에 없고 원희룡이 뛰고 이게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에도 국회의원은 뽑아놓았지만 일하는 국회의원, 주민 속의 국회의원은 전혀 없었다. 예. 사실은 김혜경 여사도 전혀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요새야 갑자기 뭐 긴장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요. 예. 우리 유권자들이 그럽니다. 원희룡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아, 최근에 이재명- 김혜경 씨도 좀 개양에 나타나시나 보네요. 예, 이재명 대표랑 김혜경 여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다정한 척 하는 거 보니까 예. 선거가 좋기는 좋고 원희룡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네. 이게 주민들이 이구동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또 발언 수위도 높습니다. 뭐 실시 발언 워낙 유명한 이 발언이 있었고 재혼 가정 비하 논란도 있었고요. 1인 1설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거친 표현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거친 말은 거친 인격의 표현입니다. 예. 사람의 말은 그 마음속에 그 씨앗과 그것이 자라나는 게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거지. 네. 누가 그 말을 하라고 원고를 써줬겠습니까? 옆에서 강요를 했겠습니까? 유도신문을 했겠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 우리 국가를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 사람의 재량권과 권한이 큰 자리일수록 우리 국가가 한 사람의 살아온 그 인생의 인품에 휘달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주변에도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이 계속되고요.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세상을 정말 막 사는 사람하고 얽히면요. 정말 여러분, 길 가다가 벼락 맞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인품이, 예. 품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품성이 중요하다. 공동선대위원장이시니까 정책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최근에 선관위에 제출한 비동의 간음죄 추진 공약을 어제 철회를 했어요. 이게 철회라는 말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게 실무자 실수로 초안이 잘못 전달된 거고 우리 당은 이번에 이걸 공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에 내는 정당 공약을 이렇게 실수로 낼 수가 있을까요? 다 거짓말이죠. 예. 여론의 반발이 생각보다 크니까 일단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때를 모면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네. 그동안에는 비동의 강간을 내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대상층을 전부 자기네들 해줄 것처럼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전 국민적인 반발에 얽히니까 빠지는 식. 이렇게 거짓말을 일단 뻥 질러놓고 내가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아는가 하면서 국민들의 듣는 귀를 네. 정말 우롱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재명식 정치입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죠. 예. 한 번 속으면 실수이고 두 번 속으면 사람이 정말 순진한 건데 세 번 속으면 공범입니다. 공범이다.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이번 선거에서 2조 심판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겠다. 최근에 조국 대표도 보폭을 상당히 넓히고 있는데 두 분이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시더라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연일 뭐 대통령 탄핵, 하야 이런 걸 언급을 하고 어제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까지 가르치던 사람이 법을 정면으로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부정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약이라는 것이 전부 보복이에요. 네. 보복 정치의 악순환. 이거 국민들이 퇴장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복 정치에 힘을 실어주는 그분들 다시 한번 우리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서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복 정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더 이상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예. 남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좀 선거운동에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부 여당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겸허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당연히 다가가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석구석 민생을 챙겨 나가겠다라는 것을 믿음이 가도록 미래의 정책을 제시를 하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할 일,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한 방에 해결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세계적인 고금리가 곧 이제 내려갈 테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때는 우리 국운도 다시 되살리고 경제도 되살리고 어려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생도 우리가 곁에서 아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단하게 조치를 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절실하게 다가가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실하게 다가가겠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